다음 여섯 번째 세법 개정된 주제에 보면은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공제가 확대가 되고 거기에다가 추가 공제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자, 여러분들 보시면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거 뭐 보시게 되면 겁나게 뭐 재미는 우리나라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겁나게 많이 나오죠. 엄청 재미있죠. 그래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 부분이 종전에도 있었어요. 뭐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 영화, OTT 콘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는 공제율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3%, 7%, 10% 이렇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세액 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제율이 상향이 되는 건 뭐냐면 기본 공제율이 3%, 7%, 10%에서 5%, 10%, 15%로 세공제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공제하는 것이 신설이 됐어요. 뭐냐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건 추가로 하는 거예요. 10%, 10%, 15%는 기본 공제일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추가 공제해 주는 이유는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작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세액 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우리나라에서 현재에서 제작한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떴어요. 전 세계적으로 막 떴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방문하고 관광객이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세공제를 추가적으로 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공제 추가 공제 요건은요. 1, 2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국내 지출 비중이 80% 이상이 돼야 되고요. 다음 중에서 3개 이상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작가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이 80%, 배우 출연료, 뭐 후반 제작 비용, 뭐 주요 IP 중 3개 이상 80%, 이런 요거 중에서 3개 이상이 충족되고 국내 지출 비용 비중이 80%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제해 주는 건 뭐냐면 콘텐츠 산업의 뭐 글로벌 경쟁력 제고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이렇게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요거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흔하게 보는 유튜브 또는 광고 이런 부분은 해당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해당이 없어요. 뭐 유튜브도 막 하는데 막 내가 카메라도 사고 뭐도 사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세액 공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유튜브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해주고요. 또는 공공기관 같은 데로서 출연금을 지급받아요. 그거 받아서 제작 비용에 사용했다. 그러면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건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고 홍보라든가 광고 비용 같은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요. 몽땅 다 뭐 배우들 인건비뿐만 아니라 작가, 감독, 스텝 인건비 거기에다가 뭐 장비 대여료라든가 세트 제작비, 뭐 의상 구입비,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라는 얘기. 자, 그래서 영상 콘텐츠가 요즘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액 공제 적용되는 부분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라는 화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제감면 그리고 공제감면세 저축보험 3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라는 화면이 있는데 해당 과세년도에 제작 비용 계산하고 기본 공제 금액 여기 나오죠. 공제율 여기 있을 겁니다. 중소 중견 일반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추가 공제 금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소 중견 일반 공제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화면에서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란 세 번째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여기 있어요. 서식은 공제감면 법인세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가시게 되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괄호 열고 3번에 세액공제 1탭에 보시게 되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추가공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직접 투자액이라든가 입력을 하고 공제율은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거나 여기서 하거나 아니면 앞서 화면에서 작성된 것을 F12 불러오기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뿌려질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루트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편한 걸로 적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세법이 개정된 내용이 7번째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계산 방법을 보완을 했습니다.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이 어떻게 근로소득금의 평균 임금에서 근로소득금액으로 합리화 시켰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 자,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직원을 대체해서 구하게 되죠. 그 대체 인력에 대해서 뭐예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정규직 근로자는 한 명으로 합니다. 다만 원천 징수된 사실이 없는 확인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특수관계인 등은 제외를 하죠. 그러면서 출산휴가자와 대체 인력을 각각 1명으로 계산하고 출산휴가자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출산휴가자 4대 보험료 납부하는 출산휴가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을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는 육아휴직자는 제외를 하는데 출산휴가자와 대체 인력을 각각 한 명으로 계산했던 것을 어떻게 출산휴가자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고용을 했다. 그러면 휴가자와 대체 인력을 상시근로자 한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각각 한 명으로 했던 것을 한 명으로 계산한다는 거. 이것은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한정해서 적용을 하고 있더라. 나머지 내용은 종전의 내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제도 운영의 합리화. 제가 이렇게 개정 이유라든가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딱 알아들으면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개정 이유라든가 취지 같은 거 이해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적용 시기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료부터 적용한다. 2024년 1월 1일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이건 다른 거예요. 개시하는 사업년도라면 2025년 신고할 때부터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2024년 1월 1일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면 2024년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는 2023년 기속분을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 신고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세액 공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해외 자원 투자를 그러니까 자원 개발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뭐냐면 광업권, 조건권 취득 투자, 뭐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이런 부분들이 공제 대상이 될 거고요. 공제율은 어떻게 되냐면 투자 또는 출자액의 3%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적용기간은 일단은 2026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또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국가 등의 보조금 등을 통한 세제 지원은 배제를 하고 있다. 여기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상생협력, 시설투자세액공제 이 부분 들어간 거 요것은 뭐요? 국가 등 보조금을 통한 세제 지원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배제 대상에 추가가 됐다라는 얘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세액공제라든가 세액 감면의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선입견 때문에 적용을 안 해서 그렇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회사가 있다면 관련되는 세액공제 감면과 관련된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조금 겁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읽어보시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추가적으로 신설된 게 또 있죠. 중간에 끊었네. 세액공제 대상 출자 또는 투자의 범위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물론 이런 내용들을 다 읽어보고 나서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여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액공제 감면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사항들, 세부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다 보셔서 왜 그러냐면 사실 공제 대상,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덜컥거리고 공제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세무조사라든가 확인조사 할 때, 확인 점검을 할 때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이, 안 냈던 거 내지? 그것만 내나요? 거기에 이자 상당히까지 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좀 꺼려할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자 비율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1, 2 모두 충족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출자와 투자 이렇게 구분하면서 외국자에 대한 다음에 투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징세액의 범위도 이렇게 나와 있죠. 세액공제액 상당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가지고 추징을 할 겁니다. 투자자산이라든가 출자 지분의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비율로 해서 세액공제액을 이전 회수된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 비율로 해가지고 추징을 하고 여기에 이자 상당액도 추징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추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해주는 부분이 도입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해외 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언제부터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화면에 이거 아까 봤던 거죠. 세액공제 조정명서 3. 이 화면 봤던 거예요. 아까는 세액공제 1에서 봤지만 지금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요 3%라고 얘기를 했죠. 이 3%의 내용 공제율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계산 기준을 또 표시를 해줬네요. 공제율은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 투자 금액 넣어서 하는데 세액공제 1이 아니고 세액공제 2에서 이 화면에 2탭 화면에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정리해서 감면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평화, 경제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세액감면 신설 그리고 세부사항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평화경제특구 지역에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요.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면 평화경제특구가 어디냐? 평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다라는 얘기예요. 북한 인접 지역을 우리는 평화경제특구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이런 데가 어때요? 상태를 보면 굉장히 개발이 더딘 곳이다는 얘기예요. 그 개발이 더딘 곳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평화경제특구 투자를 유인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줘요?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가 쭉 있으면서 어떻게 감면율 3년간 100%, 2년간 50%, 시행자는 3년 50%, 2년 25% 이렇게 쭉 돼 있던 것이 뭐가 들어갔다고요? 평화경제특구가 하나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더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평화경제특구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을 해놓는데 기업 도시개발구역, 뭐 지역개발사업 여러 개 쭉 있으면서 평화경제특구가 삽입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고용 요건이라든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요건 등이 쭉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보셔서 뭐요? 세액공제, 세액감면이죠. 세액감면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뭐 이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한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회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평화경제특구뿐만 아니라 기회발전특구가 있어요. 기회발전특구라고 해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해주는데 기회발전특구는 또 뭐냐? 평화경제특구는 뭐 북한 인접지역이라고 하는데 기회발전특구는 지방경제, 그 밑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라든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뭐 예를 들면 뭐 대전, 뭐 유성구, 그 다음에 경북, 구미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관리하는 회사가 기회발전특구 내에 있다. 그러면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신설이 되더란 얘기예요. 신설됐더란 얘기예요. 기회발전특구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입니다. 여기서 창업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포함해가지고 얼마를 해주는데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을 해줘요. 굉장히 큰 혜택들이란 얘기죠. 다만 이제 감면의 한도가 있는데 투자 누계액의 50% 그리고 플러스 상시 근로자 수 곱하기 1,500만 원, 청년 서비스 앱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인데 여기 공제 감면, 세액 공제라든가 세액 감면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예요? 최저한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되다 보니까 최저한세 적용되는 부분 보셔야 되겠죠. 50% 감면 기간만 적용을 하는 거고 적용 기한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감면 대상 업종은 이렇게 쭉 돼 있고요. 투자 누계액이라고 되는데 이 투자 누계액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감면받은 해당 과세 연도까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액이란 얘기예요. 투자 합계액이고요. 사업용 자산이 뭐예요? 사업용 유형 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 자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에 창업할 때는 세액 감면을 해주더라라는 얘기. 세액 감면을 해주더라는 얘기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평화경제 기회발전특구는 어디다가 기회발전특구 계속 조금 더 봅니다. 상시근로자,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의 다른 세법 규정, 다른 규정, 상시근로자 관련된 규정 거의 다 유사하게 적용이 되는데 근로계약 1년 미만 그리고 단시간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은 제외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청년은 뭐예요? 15세에서 34세. 중간에 군대 갔다 왔는데요. 그거는 빼주고 계산한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합해서 해당 과세연도 개월수로 나눠서 할 거고요. 서비스업 애청이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추징된다는 얘기죠. 세액을 추징하죠. 고용 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 한도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추가 감면 한도 적용받아서 감면받은 세액 중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누구? 청년 서비스 얼마라고 했죠? 2천만 원. 그 외에는 얼마라고 했죠? 1,5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자, 감면 신청,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 감면 신청서 시행규칙으로 규정되는데 여러분들 세무사랑 프로그램 서식에 보면 세액 감면 신청서 한꺼번에 쫙 다 들어가 있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고 돼 있고 2024년 1월 1일 이후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에 가보시게 되면 요 경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제감면세, 법인세 요게 2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 F2 누르게 되면 요 공제 구분이 쭉 떠요. 이 중에서 뭐 기회발전, 평화 여기도 나올 텐데 기회발전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게 적용되면 클릭해가지고 산출세 감면서도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공제감면세 계산서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